안녕하십니까. 4hours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성공 투자하셨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오늘 굉장히 낙폭이 컸었는데요. 코스닥은 4%나 하락했네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미중 협상 기대 식자 아시아 증시 하락. 미일 악재에 4% 급락한 코스닥. 코스피 외인 매도 전환에 2034 아래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4% 이상 낙폭을 보였던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각은 7월 29일 월요일 8시 59분 이제 곧 9시가 되는데요. 몇 개 인기 종목하고 또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볼게요. 외국인 좀 팔았고 기관이 좀 샀네요.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을 4,000계약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콜을 좀 매수했는데요. 기관이 오늘 현물, 선물, 콜옵션 모두 샀습니다. 기관은 좀 버텨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네요. 자, 일변 현황 보겠습니다. 거래소 일별로 보면 외국인이 사실은 계속 샀었고 오늘 외국인이 판 것도 기관이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현물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이 외국인이 연속으로 팔면서 낙폭을 좀 확대했는데요. 외국인이 어떻게 선물을 다시 사들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간별 집계를 보면 오늘이 29일이죠. 선물 누적이 그렇게 많이 매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물은 어느 정도 밀다가 끝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대외 이슈가 안 좋아서 섣불리 장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200일선 아래에서 계속 돌파가 힘든 상황이고요. 40일선이 간신히 꺾여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전 저점 수준에 와 있고 아래쪽 밴드가 이렇게 약간은 올라오는 모습이라 어느 정도 바닥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봉을 봐서도 이 네모된 박스가 굉장히 매물이 많은 곳이라 쉽게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바닥권에 거의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선물을 좀 볼게요. 이 코스피 선물인데요. 코스피 선물은 아래쪽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41선을 좀 지켜주면서 위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투매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아래쪽 변동성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한 믿음은 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아래로 꺾이지 않는 이상은 위로 갈 확률이 아직도 더 많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분봉을 좀 볼게요. 분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을 좀 위로 올라서서 가길 원했었는데 여기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저점 수준에서 멈춰 있는데요. 이 라인이 어떻게 지지되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오르길 원하고 있는데 워낙 외국인이 강하게 밀면 또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섣불리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대외 변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좀 뻗어야 될 위치에서 뻗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지만 삼성전자는 좀 좋은 모습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40일, 200일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히 그 카카오를 좀 봐달라고 하셨었는데요. 카카오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오랫동안 들고 갈 생각으로 차트와 상관없이 좀 오랫동안 들고 있습니다. 9만원 후반대 정도에 들고 있고요. 현재 뭐 뚜렷한 목표는 없습니다. 그냥 배당 받으면서 그냥 오랫동안 가져갈 생각인데요. 오토 서비스 같은 뭐 이런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플랫폼 사업자들은 결국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장기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차트 무시하고 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차트적으로 보면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데 밴드 밖으로 뻗어 나가고 싶어도 대외 변수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코스닥은 뭐 4%나 빠지고 그런 상황이라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정배열 초입이기 때문에 눌려도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고점 목표를 잡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거는 이쪽 라인밖에 없는 거죠. 이쪽 라인은 3번이나 부딪혀서 강하게 내렸던 자리라 어쨌든 의미 있는 자리가 16만원대, 많이 가면 17만원대인데요. 그때라고 해서 저는 팔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 가져가려고 있는 거라. 하지만 이제 매매 타임 프레임이나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절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들고 간다고 해서 평생 같이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목표에서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아직까지가 아니죠. 차트 자체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원 FNB 보겠습니다. 오늘 빠진 거는 어쩔 수 없었죠. 그냥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조정의 빌미가 됐는데요. 여전히 200일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좋게 보고 있고요.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요. 이쪽 라인이 돌파될 때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들은 좀 더 보유해도 될 것 같은데요. 200일선마저 확실하게 붕괴가 되면 일단은 나왔다가 다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쪽 라인까지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좀 들고 가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원 FNB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모나미 또 급등했네요.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모나미랑 더보기를 볼까요? 모나미 좀 보고 30%씩 이렇게 오르면 참 기분 좋겠네요. 오늘 장도 안 좋았는데요. 그쵸? 모나미랑 남영 비비안 볼게요. 이거는 그 여성 속옷 뭐 이런 쪽 아닌가? 모나미 이쪽 돌파할 때 한번 본 적이 있네요. 제가 분명히 브레이크아웃 돼서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조정시 어딘가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어디서 잡았으면 참 좋았겠는데요.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도 보면 이런 자리 수렴 이후에 또 위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수렴이 왔을 때 성급하게 따라 붙기보다는 이런 수렴 자리를 돌파할 때 사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자리는 또 갑자기 또 올라가지고 30%나 올랐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제 매매 타이밍은 이때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요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말이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보유자분들 시장도 안 좋은데 30%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건 뭐 남양비비안 뭐 마찬가지네요. 이런 남들 다 떨어질 때 이렇게 매일 상한가 가면 정말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도 있지만 이런 거 노리고 뭐 매매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요. 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상한가가 아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좀 나쁘지 않았는데 아시아 마켓이랑 한국 시장이 쓸데없이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좀 예상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현물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다시 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먼저 200일선 돌파한 상태라 코스피 시장도 올라갈 거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을 좀 볼게요. 코스닥을 안 본 지 꽤 됐네요. 코스닥 너무 안 좋네요. 제가 이렇게 라인을 한번 거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밑으로 나오면서 그냥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전 저점이 여기인데요. 딱 이전 저점에서 끝났습니다. 드디어 의미 있는 라인은 확실하게 온 상태인데요. 주봉을 볼까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의미 있는 라인까지 왔어요. 부디 이게 쌍바닥으로 돼서 위로 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내린 상황이라 이 라인이 일단은 의미가 있으므로 좀 기대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뭐 확실하게 추세가 하방이 된다면 대한민국 너무 암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암울한 그 모두가 공포감을 느끼는 그 자리가 굉장히 또 터닝하는 그런 포인트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관찰해 뒀다가 다시 좀 올라갈 때 뭐 최소한 21선 돌파된다든가 뭐 이런 관점에서 코스닥 종목을 좀 편입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날씨도 덥고 꿀꿀하고 뭐 습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시장마저도 이렇게 막 폭락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요. 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현금 보유를 좀 하고 있어라. 미술을 쓰지 말아라. 이런 교훈들이 언제나 필요한 거죠. 실제로 평상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격언일 수 있지만 이런 위기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경험으로는 위기 때 어느 정도 손실이 최소화된 분들은 결국은 터닝에서 다시 대세적인 흐름이 날 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몰빵하거나 뭐 경고 종목에 베팅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좀 낙폭이 과대됐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식들을 좀 편입하면서 좀 정말로 그 쌀 때 사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좀 그렇게 편입을 해서 좀 여유 자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공 투자자가 되려면 어쨌든 현금 보유가 넘쳐서 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매매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은 좀 많이 반등해서 좀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